축구에 관한 많은 얘기를 볼리TV 구독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볼리TV 많은 구독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트넘의 다음 시즌 스쿼드 보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짤막한 손흥민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손흥민의 번리전 골이 BBC 선정 올 시즌 최고의 순간 탑 12에 포함이 됐습니다. 리버풀 우승, 코로나로 인한 중단, 바디의 프리미어리그 100골, 포체티노 경질, 안첼로티 선임, 이런 아주 강렬한 기억들만 꼽았던데, 여기에 손흥민 선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단한 쾌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월클다운, 역시 이슈 제조기 손흥민 선수인 것 같고요. 자,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여러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 정말 파란만장했죠. 결과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1년 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던 팀인데, 지금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된 상태니까요.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다는 것은 이제 굉장한 재정적인 손실을 의미하죠. 수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선수 영입에 쓸 돈도 줄어들게 되고 선수들에게 주는 보너스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선수 영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팀 내 주축 선수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 토트넘은 스쿼드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돌려막을 1.50급 선수들의 기량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다음 시즌을 대비한 주전급 영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여기서 지금 주력 선수들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챔스권 복귀는 어쩌면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영입도 영입입니다만 떠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오늘따라 내용에서는 떠날 선수들에 대한 예측은 일단 이 선수들이 일단 남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미 떠나는 게 확정된 선수 말군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주력 선수들을 다른 팀에 팔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네. 지금 토트넘 스쿼드에서 근데 제값받을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선수가 그 이적을 하거나 주력급 중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케인, 손흥민, 델레알리, 온돈벨레? 이 정도 아니면은 팔아서 뭔가 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시즌 스쿼드 어떻게 될 것인가?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스쿼드의 현재 상황을 알아볼게요. 무리뉴 감독이 주로 쓰는 4-2-3-1 포맷을 기반으로 지금 1군 선수들의 면면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대부분 이제 더블 스쿼드가 나오는 그런 구성입니다.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군하고 1.5군 더블 스쿼드라고 하기에는 좀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수비나 미드필드 쪽은 좀 많이 약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얀베르 통원하고 미셸 포론 골키퍼는 이제 계약 만료로 떠나는 게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임대를 가 있는 데니 로즈나 카일 워커 피터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안 돌아올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임대를 가거나 아니면 지금 로즈는 뉴캐슬에 있고 워커 피터스는 사우스햄튼에 있는데 아예 그 팀으로 완전 이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온다 하더라도 아마 무리뉴 감독이 지금 1군으로는 주전을 안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나머지 선수들도 좀 거치가 불투명했던 선수들이 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재계약을 하면서 확실히 팀에 남는 게 좀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에릭 다이어가 2024년 6월까지 연장 계약을 했고요. 올리버 스킵도 같은 기간 연장을 했고, 자페 탕강가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계약이 유력합니다. 일단 지금 계약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지 내용 언론을 보니까 거의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참고로 내년에 만료가 된 선수는 이제 제드송이 있고 임대 만료, 그리고 2022년에는 라멜라, 오리에, 포이스, 요리스, 가짜니까 2023년에는 손흥민, 시소코, 토비와 길다 2014년 만료가 케인, 모우라, 알리, 윙크스 이런 선수입니다. 자, 현재 토트넘이 주로 보강하길 원하는 포지션이 어딘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유력한 후보군, 또 협상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보강에 주력하고 있는 포지션은 크게 4가지로 보이죠.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 백업 스트라이커, 또 라이트백. 네. 하지만 아직 영입이 확정된 포지션은 없습니다. 리버풀 유스에서 방출됐다가 위건 유스에서 기대주로 떠올랐던 2004년생의 아주 핏덩어리죠. 네, RP 데뷔를 데려온 게 유일합니다. 미드필더인데 50만 파운드, 약 7억 원 정도 주고 데려왔으니까 즉시 전력감은 좀 아니고요. 자,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보겠습니다. 호이비에르 선수가 굉장히 유력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죠. 자니올로도 최근에 떠오르고 있고요. 지금 가장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가장 먼저 오피셜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사우스햄턴의 주장 출신이죠. 중앙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르입니다. 시즌 중에 토트넘 역설 포스팅에 좋아요 눌렀다가 욕 엄청 먹고 주장 안장까지 뺏긴 선수입니다. 아니 그만큼 이제 토트넘에 오고 싶어하는 선수죠. 지난 겨울부터 이적설이 있었고요. 무리뉴 감독이 직접 전화까지 걸었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토트넘에서 관심을 보인 선수로 알려 있습니다. 사우스햄튼하고 계약이 1년이 남았어요. 근데 좀 재계약을 좀 안 했기 때문에 하스니틀 감독이 호이비에르하고 직접 이제 면담을 한 이후에 주장 한 장을 좀 박탈을 했죠. 토트넘은 이 선수를 굉장히 싸게 데려올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에버튼이 끼어들어가지고 호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이제 에버튼이 제시한 2,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약 370억 원 되죠. 이 이적료를 좀 오케이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토트넘이 당초에 쓰려고 생각한 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좀 싸게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에버튼이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값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선수 본인이 나는 토트넘 가겠다. 무리뉴 감독 밑에서 뛰고 싶다. 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에버튼 행을 좀 거절하고 있다고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도 영입을 좀 자신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사우스햄튼 쪽의 요구액을 어느 정도 맞춰주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아마 에버튼이 제시한 액수랑 비슷한 선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만약에 거기서 더 많이 깎는다면 레뷰 회장이 엄청난 수완인데 일단 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적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미 사우스햄튼은 완장도 빼앗았고 작은 부상도 겹쳐서 이제 계속 지금 호이비에르 선수가 팀에서 약간 좀 미안한 상황이거든요. 예, 지난주 브라이튼전 때는 본인의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아예 라이트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오리의 대체도 가능하나? 바이에른 뮌헨 유스 출신입니다. 호이비에르. 지금 토트넘에 딱 필요한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무리뉴 감독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미드필더입니다. 토트넘이 중원에서 볼 간수가 좀 안 되고 상대 공을 빼앗아 오는 것보다는 뺏기는 데 더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호이비에르처럼 굉장히 중원에서 장악력이 좀 있는 선수, 또 공격 전환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미드필더의 존재는 아주 귀하다고 할 수 있죠. 제공권 다툼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많습니다. 에릭 다이어가 수비로 사실상 내려가 버린 데다가 윙크스의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킵은 뭐 아직 애송이고요. 올 시즌 세부 기록만 봐도 경기당 태클 성공이 이제 2.4회고요. 인터셉트 1.4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30경기 이상 뛴 선수 가운데 태클 성공 횟수가 이제 탑5에 들고 인터셉트는 탑10에 드는 그런 기록입니다. 참고로 해리 윙크스는 경기당 태클 성공이 1.3회고요. 인터셉트가 1.1회입니다. 시소코는 태클 1.3회, 인터셉트가 0.8회.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지금 미드필더에서 좀 꾸준히를 해줘야 되는 그런 선수가 좀 없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영입이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도 굉장히 기대했던 선수입니다. 4년 전에 사우스햄튼에 오고 나서 확실히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자리를 잡은 선수이기 때문에 은돈벨레의 경우처럼 정말 돈 거의 뭐 연봉까지 1,000억 주고 물론 잘하는 선수 대단한 선수인데 이런 타리그 출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응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프리미어리그는 또 완전히 다른 나라고 다른 리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은 성공 여부를 좀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호이비에르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를 데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토트넘이 과거에 뭐 완야마도 그렇고 포체티노 감독도 그렇고 또 가레스 베일도 그렇고 사우스햄튼 출신들 데려와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또 호이비에르가 아주 비싼 선수도 아니고 또 1995년생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괜찮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무사 덴벨레의 뒤늦은 대체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커버 범위도 넓고요. 또 드리블이나 패스를 통한 전지 플레이에도 기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이 이 친구를 기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건 경기 좀 외적인 이유인데요. 사우스햄튼에서 등번호 23번을 달고 뛰었었고 또 국적도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바로 크리스티안 에릭슨하고 좀 닮은 면이 있다는 거죠. 물론 스타일은 많이 다릅니다만 그런 어떤 좀 분위기, 또 스펙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더 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엊그제부터 다시 이제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미드필더 영입 후보가 있는데 AS 로마의 니콜라 자니올로 영입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호이비에르하고 많이 달라요. 좀 더 공격적인 전진 배치된 공격형 미드필더로 봐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영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호이비에르가 거론이 되고 있는 수비적인 중앙에서 어떤 좀 장악력 있는 미드필더로서의 그 롤을 맡는 선수는 그러니까 다른 자리에 거론되는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이비에르가 덴벨레나 뭐 넓게 봐서 은돈벨레의 뭐 대체자라고 본다면 자니올로는 좀 득점력이 있고 양쪽 측면도 맡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에릭센이나
뭐 로셀소,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는 좀 로셀소가 좀 더 보수적으로 뜁니다만 그 전에 원래 소통이 있을 때 이제 로셀소하고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죠. 190의 장신이고요. 1999년생이니까 장래성도 있습니다. 데리고 온다면 정말 뭐 저는 아주 엄청 굿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 계약 만료가 2024년이어서 지금 엄청 좀 비싼 선수고요. 몇 천만 파운드, 한 5천만 파운드 이상 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데 이 선수를 토트넘에 과연 데리고 올지. 게다가 이제 좀 포지션 겹치는 뭐 델레알리도 있고 로셀스도 있기 때문에 뭐 은덴벨레나 델레알리를 처분을 한다면 뭐 그 돈으로 영입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여기서 제가 거론했던 수비형 미드필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니라는 거. 자, 다음 센터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재 영입설로 우리에게는 가장 주목받는 포지션이기도 하죠. 보시다시피 좀 약합니다. 베르통원이 팀을 떠나게 되면 뭐 토비, 산체스, 다이어, 포이스, 여기 뭐 탕강과 데이비스까지 이런 선수들이 중앙 수비를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강한 느낌은 없습니다. 최근에 에릭 다이어가 그 징계받기 이전까지 잘해줬고 산체스도 좀 인상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좀 보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토비도 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김민재 적설이 납득할 만하고 또 김민재가 입단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토트넘이 베이징에 오퍼를 넣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양측이 이적료 격차를 좁히려고 지금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며칠은 좀 잠잠합니다. 일단 뭐 중국 리그 일정도 있고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 역시 좀 마감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민재 외에 또 거론이 되는 선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로빈 코흐가 있습니다. 권창훈 선수하고 좀 팀 동료죠. 독일 국가대표팀에도 들어가는 선수고요. 작년 10월에 아르헨티나전을 통해서 독일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전도 유망한 센터백입니다. 제공권이 굉장히 좋고요. 상대 패스를 잘 끊는 차단, 패스기를 잘 끊어주는 선수여서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선수입니다. 최종 수비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도 종종 보는 선수고 계약 기간도 1년밖에 안 남아서 이적료 절감도 가능해 보이고요. 현재 토트넘 스쿼드에서 포이스가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좀 드문드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봄부터 꾸준히 영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코어 영입설이 힘을 좀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황희찬의 지금 새로운 팀이죠. 라이프치 이적설도 있었습니다. 그때 라이프치에서 한 1,500만 유로 이하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추가 이탈이 없다면 김민재와 코흐를 둘 다 영입할 것 같진 않아서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김민재의 뭐 이적 경쟁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백업 스트라이커 잠재 이적 대상 선수 보겠습니다. 이건 좀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이 근데 좀 성상률이 안 높아요. 네, 작년에 페르난도 요렌테가 떠난 뒤에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토트넘의 이제 해리 케인의 백업 스트라이커 문제죠. 케인이 다치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를 아주 훌륭하게 메워주긴 했습니다만 뭐 팀에서는 왼쪽 공격수 주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상 이제 그 백업 스트라이커는 없었다고 봐야죠. 네, 모우라나 알리가 대신 나서긴 했습니다만 다 땜빵이었고 트로이 페럿은 아직 너무 애송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선수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밀리크는 아주 중량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왼발이 아주 뛰어난 결정력이 정말 대단한 선수고 지난 시즌에 세리아에서 이제 17골 올 시즌에는 11골 넣었습니다.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몸값도 굉장히 높은 선수여서 과연 해리 케인에 가려서 벤치에 좀 오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토트넘에 올까? 그리고 그 역할 할 선수를 그 돈 주고 살까?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 토트넘은 밀리크의 나폴리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걸 집중 공략할 생각인 것 같은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미 유벤투스하고 계약이 임박한 단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아니더라도 4, 5천만 유로 정도 나갈 것으로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한테는 좀 과분한 타깃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케인이 떠나면은 케인의 대체자로 영입할 만한 선수지 케인의 백업을 맡기기엔 좀 무리가 아닐까. 꾸준히 토트넘이 노린다고 거론이 됐던 빅터 오시멘 나이지리아 공격수죠. 이 선수가 결국 나폴리로 간 것도 비슷한 이유였기 때문에 이제 오시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백업하려고 이적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뭐 나폴리 어제 메디컬 통과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나폴리 오피셜이 곧 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 대표팀의 주장이죠. 거인 공격수 아르템 주바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아주 눈길을 많이 끌었던 거인 공격수죠. 지난 겨울에 토트넘이 영입을 시도했었습니다. 와주기만 한다면 정말 보탬이 충분히 될 만한 선수인데요. 특히 요렌테가 맡았던 역할을 뭐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선수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바 영입설도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다. 지난 겨울 주바 영입설이 나왔던 게 원래 이번 여름에 FA로 풀리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영입할 수 있는 또 이 경험 많은 공격수니까요. 근데 지금 팀하고 2년 연장 계약을 맺기를 구조합의를 했다 그래요. 1 플러스 1 옵션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토트넘 영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28경기 17골 뭐 도움 14개. 대단하네요. 거의 뭐 텐텐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성과를 냈는데
진짜. 아무튼 오면 좋은데,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레스 베일 영미가 있던데, 아니, 골프 선수를 구조해. 뭐, 베일이 토트넘 복귀한다면, 뭐, 전력에 보태면 되겠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2년이나 남은 이 럭셔리한 계약을 포기하고, 토트넘으로 온다? 게다가 이적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토트넘이 그걸 낼 수 있을지, 뭐, 케인이나 손흥민을 내주고, 뭐, 받아오는, 뭐 이런 트레이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오른쪽 풀백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사우스햄튼에 임대가 있는 카일 워커 피터스를 아예 완전히 이적시켜버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1군의 전문 라이트백은 오리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뉴스에서 올라온 2002년생 커킨도 굉장히 기대주이긴 합니다만 뭐 당장 다음 시즌 주전으로 내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크죠. 근데 아무튼 커킨 선수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이긴 합니다. 자, 가장 꾸준히 거론되어 온 후보는 노리치의 맥스 에런스입니다. 2000년생이니까 뭐 터져만 준다면 향후 10년 이상 토트넘의 오른쪽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소속팀과의 계약은 2024년이니까 4년이나 남아 있습니다만 노리치가 강등이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리는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떠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공격 가담도 좋습니다만 지금 주전이 오리에보다 수비력이 안정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오랫동안 토트넘의 넘버원 타겟으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선수들이 다 그렇듯이 원하는 팀도 많고 가격도 실력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에런스는 얼마 전에 재계약한 올리버 스킵이 올린 인스타에도 축하한다는 댓글을 남겨서 토트넘 팬들을 설레게 했다는 후문인데 뭐 아직 정식 오퍼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올 시즌 아주 공격적인 축구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세리아의 신흥 강호죠. 아탈란타의 오른쪽 윙백을 맡고 있는 카스타뉴도 지금 토트넘 이적설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도 굉장히 크고요. 계약이 1년 남은 선수여서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라이트백이어서 지금 무리뉴 감독이 오리에 쓰는 거 생각하면 무리뉴 감독한테 딱 맞는 선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생각을 본인도 하는 것 같아요. 이달 초 벨기에 언론 인터뷰에서 올여름 이적하고 싶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만일 이런 팀들이 제안을 하면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팀 정말 많잖아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하고 토트넘 같은 팀에서 제안하면 자기가 어떻게 노를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스날 이적설도 있었던 선수인데 아무튼 이 멘트 때문인지 현지에서는 토트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무리뉴 감독하고 만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긴 했었는데 뭐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 에런스보다 좀 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시즌 일정이 9월 12일쯤에 이제 개막을 한다고 하고요. 이적 시장은 10월 5일께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좀 얼핏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미 한 달 뒤면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한가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스카우트들은 이미 바쁘게 움직였을 테고 라인업을 다 짜놨을 거고요. 이제 결정권 가진 분들이 좀 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레비 회장이 에누리 작전에 돌입했다가 경쟁 치열해지면은 갑자기 패닉 바이하는 뭐 이런 느낌의 영입들이 있었죠. 지난 여름만 해도 은돈벨레나 세스뇽 같은 경우에 뜬금없이 비싸게 사오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러지 말고 살 선수 확실히 사는 적극적인 태도 아주 좀 전향적인 그런 교섭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재 같은 경우도 좀 빨리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폴리TV 서영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